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소 시간이죠. 2부를 진행을 맡게 된 저는 황미혁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기대했던 것만큼 움직이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번에 산타 랠리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들 그렇게 기대를 좀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주가는 계속 2,500포인트에서 좀 맴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타가 선물을 안 주려나? 약간 이런 약간 실망감 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주가가 올라간다. 여기서는 떨어진다. 또 여기서는 정체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마다 입장들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의견들이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좀 단순하게 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때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요, 좀 기본에 충실해서 단순하게 풀어가다 보면은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이 바로 그런 시장 같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가가 그동안 하락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는 그동안 하락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물가가 더 하락하게 된다면 금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금리를 또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주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주가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변곡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책의 변화, 이 중심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는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주가는 앞으로 하락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 증시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에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만 미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한국 증시 왜 안 올라가? 미국 증시 떨어졌는데 왜? 뭐 떨어지니까 또 더 떨어지네. 이렇게 볼멘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예요. 국내 증시는 개별적으로 분명히 움직이는 장이 될 거고요. 다만 우리의 길잡이 역할은 해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국내 증시만 계속해서 소외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 우리가 그 산타랠리라고 하죠. 산타랠리의 시작은 아직도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에 강연의 일정이 있어요. 저도 잠시 후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하는지 잠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잠시 후죠. 오프라인 강연회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팁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부천 원미 카페에서 제가 강연회가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 가는 곳이고 또 연말 강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렙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를 또 했거든요. 연말 강연회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이 12월 연말 동안에 전략과 그 다음에 연초에 대한 전략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 제가 잠시 후 1시에 풀어드릴 테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 저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묵은 고민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힘들어했던 그 종목들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1부에서도 상담 많이 주셨는데요. 2부에서도 역시 상담 많이 해드릴 테니까 연락 많이 주시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는 02-2638-3985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 그리고 전화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해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문자는 100원 유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 제가 지금부터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신 분과 한번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LG화학이고요. LG화학. 69만 원에 10%예요. 69만 원에 10%예요? 아, 너무 높죠. 그래서 약간 좀 멋쩍은 웃음이. 네, 69만 원이면 근데 뭐 사실 LG화학을 69만 원에 매수한 것도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 위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오히려 부러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LG화학을 매수하신 이유는 이 회사에 그 믿음이 좀 있어서 매수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잔잔한 거 사가지고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좀. 짜잘한 그 종목들에 손해를 봐서 이번 그 굵직한 종목 좀 안전하게 그쪽으로 믿을 수 있는 방향을 종목. 돌렸더니 그 역시 또 마찬가지네요. 사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잘한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 약간 위험한 종목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종목들은 하락하면 올라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가 그렇더라고요. 실적을 얼마나 내는지도 잘 모르고 이 적자를 한번 잘못해서 적자가 계속 나기 시작하면 회사가 또 없어져 버려요. 그죠?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LG화학은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선택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 좀 위험한 종목보다 이 종목이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과정에서 좀 힘들죠. 손실이 좀 나서.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LG화학은 이 주가가 그동안 좀 올라왔던 이 상승을 했던 이 부분은 결국 2차전지라든지 이런 기대감들로 주가가 올라왔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주가의 조정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화학업종이죠. 화학업종 자체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업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경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화학업종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혹시 추가 매수를 생각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시고? 좀 기다렸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려는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함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세요. 추가 매수는 지금 굳이 아직은 안 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40만 원 가까이 40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지난번에 보니까 42만 4천 원 정도까지 왔었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저점 가격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추가 매수는 그때 가능할 것 같아요. 위에서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래서 혹시나 떨어지면 어중간해서 지금 손 안 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좀 어중간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42만 원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42만 원대 가격까지 내려오면 차라리 그때 확실하게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면 8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10% 하실 거잖아요. 거기다가 단가도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는 가정하에 본다면 70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 안 하면 시간은 또 많이 오래 걸리겠죠. 80만 원이라는 가격은. 시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해는 너무 짧잖아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쨌든 열어두고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LG화학이 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LG화학이 2차전지에만 2차전지만 가야 가는 거예요? 아니죠. 2차전지에 맞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건 2차전지 쪽을 이제 2차전지 때문에 주가 과거에 올라갔지만 화학업종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그 제품들이죠. 지금 안경 제가 끼고 있잖아요. 이 안경도 화학 제품이에요. 안경 그 태도 그렇고 안경 안에도 그렇고 제가 들고 있는 볼펜도 화학 제품이에요. 입고 있는 옷도 역시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이제 경제에 민감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지금 경제가 좀 어렵죠. 금리 많이 올려가지고 그죠? 근데 앞으로 금리 좀 떨어지고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 예. 네, 그러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여유를 두시면 충분히 잘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 너무 손절 걱정하지 이런 마세요. 거는 생각 안 해도 되겠네요. 아, 저는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지 손절할 때는 아니에요. 이 종목은.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전문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다날, 다날 네, 4,510원에 10%인데요. 4,510원이요? 예, 근데 그게 비트코인 네. 주가 관련주가 아닌가?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더라고. 위지트, 뭐, 기술 투자, 뭐, 네. 전력 시험 모니터링 올라가는데, 아, 다날은 어제 보니까 더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을 다른 게 아니라 그 코인 관련주로 사신 거예요? 예, 전에 뭐, 또 네. 코인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아이고, 좀 물타기 차라리 해가지고 좀.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최근에 하면 코인 오늘 가격이 많이 됐다. 올라가고 있죠. 예.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그 다날이 페이코인이라고 예. 해서 이게 그 퇴출 소식이 한번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코인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이 막 그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코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코인 쪽을 좋게 보셨다면 그냥 코인을 사시지. 안 그래요?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이 전에 하면 작년에 매집했다가 물타기 해가 좀 낮춰온 거든요. 이거 이게 올 봄에 올 봄에 사가지고 지금 단가 낮추신 거군요. 물리가 있는 단가 좀 낮춰가. 최근에 뭐 그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비트코인 관련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냥- 이 다날은 지금 코인 관련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종목은 원래 휴대폰 소액 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전에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막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지금- 페이코인 그 지금은- 퇴출 얘기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 코인 쪽의 힘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주로 관련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코인 쪽을 보셨다면 저라면 그냥 비트코인을 샀을 거고 아니면 다른 코인을 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다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는 코인 관련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기보다는 이 회사의 실적 자체로 저는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은 원래 적자하다가 작년에 적자도 원래 적자 맞아요. 네. 아니 원래 흑자로 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흑자로. 지금 시청자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서로 이제 아시는 내용을 또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만담이 돼요. 끝이 없으니까 결론은 이 회사의 가장 궁금한 건 이 주가가 내가 원하는 매수 가격이죠. 매수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만 제가 얘기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실적의 경우에는 이제 뭐 2022년도에 적자가 컸어요. 300억 이상 냈으니까.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점점 적자를 줄이고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휴대폰 결제라는 것도 우리가 그 소비인 거잖아요. 휴대폰을 통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소비라는 것도 결국은 이 경제적인 그 사정이 좀 좋아져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적도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액 결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액들을 계속해서 좀 키워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또 이 페이코인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주가 하락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근래 들어서는 다날이라는 회사 자체적인 이 기업의 가치라든지 뭐 기본의 어떤 뭐 실적 추정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건 맞아요. 매수가가 4,510원. 저는 이 종목은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저는 5,000원까지는 바라볼 것 같아요. 그 밑에서도 안 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인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이건 좀 안 올라가네요. 이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최근 보면 거래가 좀 들어왔죠. 그죠?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는 필수입니다. 관심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관심도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그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보지 마시고 이 회사는 어쨌든 저는 5,000원 정도까지가 적정 목표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다려 보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 5,000원까지. 제가 물어볼 거는 추가 매수를 좀 하면 어떠 싶어서.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돼요. 가격이 되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안 하셔도 아니, 지금 충분히 빨리 잘 빠져나갈 수 빠져나가기 있습니다. 위해서 지금 가격이 급할수록 3,600원까지 떨어지길래 추가해서 하려다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급할수록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제가 볼 때는 좀 오히려 또 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추가 매수 없이 가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자, 이어서 다음에는요. 문자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문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시노팩스네요. 시노팩스고요. 매수 가격이 지금 5,350원 그리고 10% 매수 비중 5,450원이에요. 이 종목을 언제 사셨을까요? 혹시 어제 사신 건 아닌가? 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주가를 보면 이제 이 기업은 이 보통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한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이때 급등이 나왔고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눌렸죠. 이때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시 거래가 선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월요일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눌러주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래가 없이 이렇게 눌리면 주가가 다시 올라오긴 해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이 누르고 나서 올라온 데까지 1개월, 2개월, 3개월이 걸렸거든요. 이걸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월요일 날 결정이 나면 그때 정리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지 마세요. 5,400원 정도? 이 정도 목표 주가 보시면 되고요.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진짜 어제 사셨다. 이러면 진짜 잘못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노팩스는 5,400원 반등시 정리 의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요. 네네. 이 종목을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네, 6만 원에 50%입니다. 6만 원에 50%요. 네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혹시? 뭐 수급도 좋고 계속 올라오길래 네. 계속 불탔습니다. 불을 타셨다고요? 네, 계속 불탔습니다. 올라갈 때 계속 사신 거군요. 네네네. 그럼 언제까지 가져가시려고요?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내년까지 보고 계속 불탔는데 네, 어저께 좀 흔들렸죠. 97,000 얼마까지 갔다가 네. 밀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개인이 70만 주 사고 네, 외국인이 몽땅 던졌어요. 단타적 JP 모건하고 맞죠. 외국인이.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던져라. 니들 이제 공매도도 안 되는데 이제 남은 거는 몇십만 주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던져봐라. 하고 버텼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이 중단기 네. 잘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에 보유 예수가 풀린다는 게 이번 달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이번 달에 보면은 이제 보유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면 이 보유 예수 물량이라는 건 그동안 이제 그 물량들이 이제 원래 상장 전에 갖고 있다가 상장 이후에 이제 이걸 팔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상장 전에 갖고 이제 실적자분이 이걸 되게 싸게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그럼 보유예수가 풀려가지고 이걸 매도라면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그런데 보유예수 물량이 44만 주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매일 거래량이 500만 주, 700만 주, 1000만 주인데 네. 아마 모조리 잡아먹을 겁니다. 연기금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시청자분이 지금 이 종목을 되게 좋게 보시는 거 저도 네네네네네. 이제 알겠고, 그다음에 일단 로봇 쪽은 지금 사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이 기업이 상장될 때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기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컸잖아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은 분명히 좋아요. 좋을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전망보다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이익을 어쨌든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막연히 그냥 이 종목을 계속 가지고 1년, 2년 가지고 가는 거 이것보다는 적정선에서 가격을 이 종목을 또 팔기도 하고 또 쌀 때 다시 사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진입했을 때 이 주가가 좀 흔들린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심리적인 가격을 이제 한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하루에 이제 10,000원짜리 티셔츠가 있는데요. 이 10,000원짜리 티셔츠가 하루에 한 10장씩 팔렸어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10,000원짜리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가?
싶어서 9,900원에 이제 팔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10장 팔리던 그 티셔츠가 하루에 30장, 40장이 팔리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가격을 할 때 이렇게 매기잖아요. 싸 보이니까. 그런 것처럼 심리적으로 10,000원은 비싸고 그 다음에 9,900원 싸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올라가다가 지금 흔들린 가격대를 보세요. 10만 원 바로 아래죠. 네네네. 10만 원이 넘어가면 좀 비싸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심리적으로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 왜냐하면 지금 계속 샀잖아요. 50%. 최소한 네네네. 지금 10만 원에 부딪힌 여기에서는 좀 줄여보세요. 아무리 좋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약에 10만 원 여기 가격에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약간 실망 매물이라고 하죠. 그게 네네. 좀 터질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손절가라고 하면 이제 84,000원을 잡아드릴 거예요. 네. 84,000원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종목 한번 팔고 나서 쌀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월요일부터는 비중을 좀 계속해서 하루하루씩 좀 10%씩 계속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한솔 로지스틱스. 한솔 로지스틱스.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270원에 20%인데, 네. 제가 한 2,800원 오면은 네. 던져버리려고 하는데, 아, 그 가격이 올지 아니면은 그냥 손절을 해야 800원. 할지. 좀 네, 지긋지긋하죠. 네,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올라가지도 않고 막. 그래 원래 처음에는 수익을 좀 내려고 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이제 막상 빠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본전은 둘째치고 매수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그때 팔겠다 뭐 이런 사실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네. 누구나 그렇게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종목들마다 좀 이걸 팔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고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고 나서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어제도 올라가고 그저께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 그래서 내일도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나는 이 주식을 산단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계속 올라가던 주식이 오늘 사니까 내일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그동안 계속 떨어졌던 종목이 이거 지긋지긋해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팔았어요. 팔았더니 팔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시기가 참 이제 잘못 시기를 맞추면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물론 지금 주가는 별로 좀 답답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회사의 사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류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제에 굉장히 경기 동향을 많이 타요.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류가 많이 활발하게 가려면 이제 경제가 좋아야 그만큼 많이 구매가 있을 거고 그래야 물류가 활발하게 또 이 시장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솔 로지스틱스의 경우에는 지금이 거의 저점 부근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2,800원에 판다는 건 2,800원에 팔고 나서 나중에 2,900원, 3,000원까지 올라가면 약간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라올 때는 팔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저는 이 종목은 2,800원보다는 차라리 3,000원까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3,000원 오면 근데 그때도 그냥 팔지 마시고 한번 연락을 주세요. 왜냐면 팔고 나서 그때 또 더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때 또 판단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3,000원까지 저는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 3,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종목은요. 문자 상담입니다. 자, 문자 종목인데 자, PSK 홀딩스 매수 가격은 지금 31,450원에 비중은 10%. 31,450원. 자, 보겠습니다. 31,450원이면 이거 지금 언제 사셨을까요? 이거 잘 올라갔던 종목인데 하필이면 또 거의 뭐 고점 부근에 이렇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아 떨어졌군요. 근데 지금 20% 비중 매수를 하셨고 지금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문제는 없고 일단 반도체 쪽에서 자
AI용 반도체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떠받치고 올라갔던 종목이라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제 주식을 살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봐야 돼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는 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급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차트 이제 주가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들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성장성 이런 것들 뉴스도 체크를 해야 되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많이 따져보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종목을 매수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PSK홀딩스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 약간 좀 너무 성급하게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를 봐도 우리가 지금 이제 화면을 잠깐 보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가 25,000원에서 32,000원 정도의 가격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위에서는 31,450원이라는 가격은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인가 아니면 오히려 갖고 있는 물량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가격인가 라고 한다면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굉장히 좀 저는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회사는 지금 그래서 타이밍을 좀 잘 못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5,0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위로는 매수 가격이 31,450원이잖아요. 32,000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손절가 목표 주가 잘 지키고 가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은 종목 상담은 전화입니다. 전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명신산업. 명진? 명신산업.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1,000원에 20%입니다. 명신산업 21,000원에 20%. 아, 11,000원이요? 21,000원. 21,000원. 네. 네. 자, 그럼 21,000원에 20%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한 3개월, 4개월 정도 그래요? 됩니다. 네. 아, 매수하고부터 떨어졌죠? 딱 그때부터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명신산업이 회사는 정말 저는 괜찮아요. 이 회사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거 실적도 잘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떨어져 있을 때 올라올 때도 좀 금방금방 탄력 있게 올라오는데, 중요한 건 앞에서도 우리가 상담했던 거 한번 들으셨죠? 상담 내용.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았어요. 지금 명신산업도 지금 잠깐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회사 뭐 실적도 잘 나오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동차 쪽 사업도 앞으로 좀 좋아질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주가를 보면은 자꾸 이 가격에서 어떻게 되나요? 부딪히죠. 이 가격이 지금 부딪히는 자리가 21,000원이에요. 즉 사람들이 21,000원만 오면 주식을 계속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가격에서. 근데 지금 매수를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 밑에 가격을 한번 잠깐 보면은 이 밑에 가격은 16,000원 아래에서 매수하면은 저점 찍고 주가가 막 올라오잖아요. 타이밍으로 본다면 사실 21,000원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자리고 16,000원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회사는 괜찮으니까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찌 보면 이제 타이밍이 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뭐 어제도 지금 주가가 4%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니까 추가 매수까지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추가 매수도 생각하고 계세요? 네. 근데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가 매수 16,000 얼마에 하면 됩니까? 저는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명신산업은 회사는 지금 21,000원 가격이라면 저는 이제 어제 주가는 좀 떨어졌지만 다시 곧 잡힐 것 같아요. 주가는. 그러니까 이 가격은 21,000원에 거의 그 근접한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21,000원에 그냥 저는 매도 잘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종목 상담은 문자 종목입니다.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자, LX홀딩스고요. 11,000원에 자, 비중 20%네요. 자, 11,000원의 비중, 아이고, 11,000원 2년이 넘으셨다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1,000원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지금 보니까 거래도 제가 확인해 보면 목요일 날 거래는 지난 금요일 날 거래는 좀 없었으니까 거래 대금이 거래 대금가 보면은 10만, 100만, 1000만. 아, 이거 거래 대금과 거래량도 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자, 그럼 회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LX홀딩스는 지금 기다린다면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좀 견뎌내야 되는 그런 회사라 회사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당장은 뭔가 뭐 크게 뭔가 확실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이 그룹 계열사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또는 이제 하우시스, 세미콘 이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회사도 역시 중요한 건 이 경제 상황을 보고서 이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X홀딩스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아직 지금까지도 2년 넘었잖아요. 근데 종목 선택이 너무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안 좋은 시기에 접근을 해서 지금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건데 추가 매수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 아직은 이 주가가 움직이긴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플랜을 좀 길게 보고 가신다면 나중에 한 9,000원 정도에 왔을 때 한번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혹시 지난번에 한번 이 근처에 올라왔을 때 그때가 좀 아쉽긴 하네요. 만약에 좀 정 답답하시면 8,500원 정도 주가가 왔을 때는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뭐 그때 종목 교체를 해서 또 빨리 갈 수 있다면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다만 이제 8,500원 왔을 때 이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가격 정도는 와줘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팔 가격대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가 8,500원 오면 그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상담 잠시 멈춰보고 저희 강연의 일정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 확인하셨죠? 자, 오늘 1시에는요. 바로 부천 원미카페 4층에서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 중입니다. 방송 끝나면 저는 바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또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고민은 나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거든요. 물론 개별 종목들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애초에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조차 좀 잘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 종목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은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이 연말 전략들 그리고 연초 전략들 다 세워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 근데 어떻게 하면 또 실수를 안 하는가 안 하고 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제가 자세하게 또 팁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후 1시에 저는 부천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역시 또 빠르게 전화 상담 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화 연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2638-3985입니다. 그리고 문자도 많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미영 네.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일성건설입니다. 일성건설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530원에 10%. 2,530원에 10%요. 예. 와, 이것도 오래되셨군요. 매수하신 지가. 네. 근데 참 주가가 이 9월, 10월 달에 한번 들썩들썩 거렸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반응이 좀 없네요. 좀
정책이라서 그때 네. 내년 총선까지 그냥 좀 비중이 좀 있어서 볼까 싶은데요. 사실 이거는 그 음, 비중이 좀 있다라는 건 이제 그 현재 지금 잡혀 있는 비중은 10%거든요. 그쵸? 네네. 10% 정도가 일단 잡혀 있긴 한데, 그럼 지금 이제 그 금액이 좀 크시군요. 그 운영하는 네. 금액이 좀 크신가 봐요. 아, 근데 왜 이 네. 종목을 사셨어요? 좀 금액이 이제 우리가 종목들을 선택할 때도 물론 이제 회사가 어떤지를 보고서 이제 뭐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선택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과 맞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사이즈의 옷을 입는데 만약에 제가 한 110 사이즈의 옷을 제가 입고 있다고 하면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겠죠. 약간 좀 바보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또 제가 막 90 사이즈 옷을 입으면 어때요? 옷이 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금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 규모에 맞게 종목들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하는 금액이 좀 크시다면 거기에 맞게 조금 더 덩치가 큰 종목들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선택부터가 다 잘못됐어요. 그 처음에 잘못됐다고요? 네, 선택부터가 다 잘못됐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음. 지금 보니까 거래도 좀 많이 부족하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거래들이 좀 들어와 줘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 회사는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도 매수 가격이 이제 그 위에 2,350원의 가격이고 그리고 이 회사 자체는 딱히 문제점은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그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주가가 좀 깔려 있는 거일 뿐이고 만약에 지금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손실이 많이 났는데 팔 상황도 아니고 2,530원 매수하셨죠? 네. 저는 2,600원까지는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올해는 좀 힘들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올해 좀 힘들 거고요. 내년 최소한 상반기 정도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야 이 종목도 조금씩 이제 가닥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년 상반기 좀 지날 때까지 좀 여유를 두고 보시면 저는 그래도 가격은 좀 이제 너무 나쁜 가격, 안 좋은 가격에서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2,6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는 거 저는 이렇게 권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다음에 선택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혁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JC 케미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9,669원 60%. 자, 매수 가격이 지금 9,669원이요. 예.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JC 케미칼.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9,600원대이신데 혹시 그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이 종목은? 추가 매수했어요. 작년 추가 2022년 5월 달에 네, 12,400원에 네. 샀는데 추가 매수해서 지금 9,669원이에요. 12,400원의 매수가였어요, 원래? 예. 지금 추가 매수 지금 단가가 그러면 이 회사 지금 가격이 10,000원대잖아요. 그죠? 1,800원인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예,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이걸 마이너스.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또 해야 되는지. 이 종목으로 마이너스가 나신 거예요?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맞나요? 아니요. 아, JC 케미칼. 아. JC.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JC 케미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제이시스 케미칼이라고 회사가 나오길래 제이시스 케미칼이요? 네. 그러니까 JC 케미칼이요. 저건 지금 예. 깜짝 놀랐네요. 화면에 지금 나오는 그 종목하고 달라가지고 이 종목 예,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종목이라. 저도 자, 그래서 깜짝 지금 잠깐 좀 헷갈렸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매수 가격이 9,669원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손실이죠, 당연히. 아이고. 단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해서 그러면 이 종목은 비중이 60%고 손실이 많은데 추가 매수를 혹시 지금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JC 케미칼은. 12,400원에 사서 네. 좀 떨어졌을 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추가 매수 중인 건 아니죠? 아니에요. 더 이상은 안 하시는 거고. 네. 어, 근데 그게 더 궁금해서요.
아, 그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아니면.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이거. 근데 왜 그동안 주가가 한 번씩 이제 9,000원대 가격대 비슷하게 왔거든요. 8,500원에서 9,000원까지. 그렇죠. 그때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아마 9,000원 정도 가격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8,500원 주가가 9,000원 이렇게 왔어요. 네. 그때 만약에 9,000원 가격이 오면 팔 수 있어요? 파실 것 같으세요? 팔아야 돼요? 그죠? 안 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손실을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한 가격대까지 기다렸다가 매수가에서 파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한번 정리했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사가지고 다시 올라가면 또 팔고. 약간 이런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JC케미칼은 그냥 계속 무작정 들고 가서 매수가까지 가는 걸로 결론을 짓기보다는 8,500원 정도의 가격이 오면 그때 한번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7,000원 부근에 왔을 때 다시 샀다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그 손실을 회복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훨씬 더 빠를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방법들이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해줘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JC케미칼은 약간 그런 종목이에요. 일단은 이번에 저는 지금은 이제 가져가시는 게 맞고 다음에 혹시 8,500원 가격이 오면 그때 혹시 연락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다음에 꼭 확실하게 JC스가 아니라 JC케미칼이라고 확실하게 전화 연결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그때 8,500원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팔고 다시 밑에 사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위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뭐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팔 수 있는지 그때 한번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8,500원에 연락을 한번 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거 결정을 한번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예, 그냥, 알겠습니다. 네, 뭐 그냥 무작정 가져가면 이거 내년 아니면 또 그냥 또 후년이 될지도 모르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다음 전화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메커스요. 메커스?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500원에 비중 20%예요. 11,500원에 비중 20%요. 네. 11,500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9월, 8월 이쯤에 사신 것 같은데요? 다 좀 아니에요. 이거 제가 따라가서 네. 한 번 더 추가해서 한 거예요. 추가면 단가 낮추신 거예요? 네네. 그래요. 자, 지금 근데 혹시 이 종목을 어떻게 사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STI랑 AD 테크놀로지랑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수익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얘도 같이 이제 산 건데 반도체만 깔아놔가지고 얘만 속을 세긴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해서 AI 반도체 쪽 생각을 해서 이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AMD 이제 네. 메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을 세긴 다른 종목 그래도 수익 잘 내셨나 봐요. 다른 종목들은. 다른 거는 좀 많이 수익을 봤어요. 그래요? 얘만 좀 속을 세긴 해요. 그러면 이거 손실을 봐도 수익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이게 미련이 좀 남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 살 때는 얘가 그냥 사실은 제 회사는 물론 뭐 유통회사가 밸류가 좀 적어하긴 한데. 네,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인기가 없어갖고.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길을 가다가도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계속 가다 보면 좀 많이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 잘못됐는데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제 뒤로 돌아갔다가 그 길을 알고 있다면 그 길로 가면 가는 게 훨씬 더 좀 생각했을 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좀 이 길이 아닌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막 이제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막 이제 하다 보면 좀 어려워져요. 좀 힘들어지고. 제가 볼 때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회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회사가 지금 거기에서는 이제 한번 시세가 또 떨어졌다면 다시 올라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메커스는 추가 매수는 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이 종목은 반등 시에 그 전에 다른 종목들은 수익 잘 내셨으니까 이 종목은 10,000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정리하고 다른 거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종목은 10,000원에서 한번 정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은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에르트 베큐움이고요. 31,150원에 비중은 10%. 자, 31,150원. 아이고, 아니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오늘 힘들어요? 종목들 상담을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좀 너무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십니까? 이 종목은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당장 주가는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단기에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건 이제 맞는데 그래도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이게 비중이 10%고 31,150원. 손절가를 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잡아드릴 수밖에 없고 손절가는 18,000원, 18,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그다음에 반등 시에 이 종목은 25,000원, 24,000원 보죠. 24,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정리하고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만약에 18,000원 아래로 빠지면 또 15,000원을 봐야 되고 또 15,000원 밑으로 빠지면 이건 또 하락이 좀 깊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 거래들도 근래 들어서 지금 약간 분산이 나오고 있죠. 거래가 좀 터지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르트 베큐움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또 옆으로 계속 또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18,000원 이 가격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반등 시에 24,000원 그 정도에서 정리하고 차라리 다음 종목으로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종목도 문자 종목입니다. 에코아이고요. 자, 에코아이 54,500원에 25%. 자, 54,500원. 54,500원이요? 그럼 이 종목 언제 최근에 그저께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안 파셨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요. 이 상장 초기에 상장 초기에 거래되는 기업들은요.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이 첫날이죠. 이 첫날 봉을 기준으로 봐서 이 첫날 봉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놓으세요. 그래서 이 첫날 봉의 고점을 넘어가면 사실은 여기서 이거는 지금 너무 심하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 자리가 나오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우리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트레이딩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첫날봉의 저점 가격이죠. 오늘 보니까 지금 11월 21일 이때 저점 가격이 얼마였냐면 46,100원이었어요. 이 저점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그때부터 굉장히 좀 힘들어요. 어느 지점에 저점이 잡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을 꼭 손절가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46,1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54,5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니까 반등 시에 55,000원에서 저는 빠져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상장 초기 기업들은 매매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격적이면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략들을 꼭 잘 지켜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코아이 상담 진행해 봤고요. 자, 아쉽게도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잠시 후 1시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이 부천에서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종목들 이 상담보다 더 중요한 건 처음에 애초에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가 아니라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사전에 막는 방법들 그거 제가 잠시 후에 1시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연말과 연초 전략들 자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무조건 시간을 내서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후 저는 1시에 부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또 힘내서 열심히 달려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